현대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합원들 이익만 생각하고 방송하는 재건축 관양동 TV 사회자 자원봉사 강은숙입니다. 오늘은 5동의 이동훈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8월 19일 조합이사회가 저녁에 개최되어 1호 안건 자문 변호사 선임의 건, 2호 안건 상권 직원 채용의 건, 3호 안건 설계자 용역 계약 체결의 건, 4호 안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 등 의결의 건이 6대4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통과된 4가지 안건 중 특히 4호 안건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에 대해 지난 8월 22일 50여 명의 대의원들이 항의성 모임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의 항의성 모임의 결론은 서명 결의서 거부하고 현장 투표하자였습니다. 또한 항의하러 온 대의원들이 지난 8월 19일 조합이사회에서 찬성표 던진 이사 6명이 조합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과연 찬성표를 던진 6명 이사가 누군지 주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자고 했습니다. 우선 오는 8월 31일 대의원의 안건 중에 무엇보다 이사회 심의안 4조 11항은 우리 주민에게 치명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4조 11항은 정비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의 문구인데 이 문구를 치명적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 독소 조항이 무엇인가요? 네, 여쭤보신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정비계획 내용 중에서 이게 그 정부구역 지정되어 있는 도면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 이 부분이 공원 부지로 우리가 안양시에 기부 체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출입구는 그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정문이 주 출입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비계획 도면에 나와 있는 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는 적절한 위치로 조정되거나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도면에 보면 우리 아파트 입구에 안양시 땅이 기부 체납된 안양시 땅이 공원화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집 대문 앞에 남의 땅에 기부 체납한 안양시 소유의 땅이 공원화로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고 이 도면을 보면 지금 이 길은 이 길은 오솔길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원은 우리 현대아파트 입구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차후에 이 도면대로 한다면 차후에 안양시와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공원화가 된다면은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었을 때 이 땅이 기부 체납하게 되면 사실은 소유가 안양시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권리는 여기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이거나 권리를 상당 부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이익을 뺏기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우리 현대아파트의 땅으로 되어 있는 일부가 기부 체납을 하면서 받아지는 안양시 공원을 꼭 여기 우리 아파트의 입구, 현관에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될까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정비계획 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의 정문하고 같이
그 검토가 돼서 적절한 위치로 옮기거나 적절한 위치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로 봐서는 절대적인 불합리한 설계 도면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힘을 합쳐서 이 설계 도면이 바꿔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안양시에 제안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훈 주민과 같이 설명한 정비 계획 도면은 준공 후 우리 아파트와 안양시가 이것을 놓고 분쟁 소지가 되고 우리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건설 시공사들이 안양시 고시한 조항에 얽매여 설계 시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단지의 환경에 맞추어 자유롭게 주민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시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4조 11항은 시공사들의 자유로운 설계 시공 제한을 막는 독소 조항인 것입니다. 네, 이동훈 씨, 그 용적률 300%, 또 용적률 270%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용적률 300%와 270%일 경우 장단점과 분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 현대아파트 입주민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설사 선정과 그에 따라서 얼만큼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지 그 분담금일 겁니다. 특히 분담금은 용적률이 270%인지 300%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건설 전문가와 설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용적률 300%인 경우에 장점으로는요, 분양 면적이 증가해서 조합원 1가구당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단점으로는요, 우리 아파트인 경우에 4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건물 밀도가 높아져서 생활 환경의 쾌적도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270%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임대주택 없이 모든 세대가 동일한 분양 세대이고 건물 밀도가 300%에 비해서 높지 않아서 생활의 쾌적도가 나아집니다. 단점으로는 분양 면적이 300%보다는 다소 적어서 조합원 1가구당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300%일 경우입니다. 임대주택이 약 40여 가구가 들어서지만 우리가 30평대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다시 30평대로 옮겨갈 때 약 6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되고요. 270%의 용적률일 때는 300%의 용적률일 때보다 분담금이 한 2배가 되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6천만 원 정도와 1억 2천만 원 정도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추정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추정이죠. 네. 네, 그렇군요. 안양시 정비구역 계획을 보면 용적률이 270%로 돼 있는데 네. 어떻게 되나요? 2020년 9월 22일자 안양시장 명의로 조합에 보낸 고시 정비구역 현황에는요, 우리 아파트 높이는 95m 이하, 용적률이 270% 이하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규정 4조 11항에 정비 계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입찰할 때 시공사들에게 용적률 300%다, 270%다라는 것을 못 박지 말고 동일한 조건으로 300%와 270%의 입찰내역을 받아서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판단을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훈 씨, 우리 현대아파트 주변에 지금 현재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아파트 주변 재건축 용적률 현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비산이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은 37층 높이의 용적률이 307.37%이고 1199세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뉴타운 3호 아파트는 31층 높이의 용적률 296.33%로 2618세가 들어서고요. 멀리 호계 주공 아파트 주변은 33층 높이의
296.72%, 1174세대. 그리고 가까이 있는 미룡 아파트는 35층 높이의 용적률 299.86%, 702세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이 조사를 하셨는데요.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네 군데를 조사를 하셨는데 다 30층 이상의 용적률 30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네요. 네. 시공사에서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분담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와 계약할 때 평당 공사비 단가를 어떻게 산출해서 제출받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당 공사비 단가라고 얘기하면은 그 공사비를 지상부하고 지하부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지상부는 주택 부분의 공사비를 얘기하고 지하부는 지하 주차장 그리고 부대 시설 부분의 공사비를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상부 주택 부분의 공사비와 지하층의 지하 주차장 등의 공사비는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들의 차이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시공사는 이 두 부분을 합해서 통으로 그냥 평당 공사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나 또 시공사는 나중에 지하 주차장하고 주민복지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비가 조금 싼 지하층의 면적을 늘리고 주택 부분의 면적을 조금 줄이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이 두 부분을 합쳐서 통으로 평당 공사비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나중에 지하 주차장과 주민복지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비가 싼 지하층의 면적을 늘리고 비싼 공사비 단가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동훈 씨 설명을 듣고 보니요. 공사비가 지상층과 지하층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통으로 평당 공사비를 제출한다고 시공사는 그렇게 제출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일반 주민이 듣기에는 통으로 평당 공사비를 제출한다고 하는 거는 지상의 비싼 공사비를 그대로 지하에도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말씀이 되겠나요? 그렇죠. 이제 통으로 제출한다라고 그러면은 지상층의 비싼 공사비와 지상층에 비해서 좀 싼 공사비의 평균값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나중에 주민복지시설이나 지하 주차장을 조금 늘린다라고 그러면은 그 평균된 금액의 단가로 평당 단가로 그 공사비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이나 부대 시설비의 싼 비용보다는 평균 단가니까 조금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공사비 단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 주민들은요, 속지 않게 공사비 내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아파트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다가오는 8월 31일 저녁 7시 대관교회 본당에서 대의원 회의가 있습니다.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은 조합 이익만 생각하는지 입주민 이익을 생각하는지 판단을 잘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아주 소신 있게 힘차게 잘 발언을 해주신 이동훈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